안녕하십니까.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입니다. 네, 오늘 세미나 주제는 자유수면 및 소음 강도 해석과 관련된 세미나입니다. 솔리드웍스 프로덕트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이고요.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8의 새로운 기능,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 수면 위에서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는 보트의 자유수면 해석, 그리고 외부 유동에 의한 구조물 주변의 소음 강도를 예측해보는 주제로 오늘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일 발표를 맡은 저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 기술지원부 김용만 과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교육을 오시는 분들께도 항상 먼저 설명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솔리드웍스 UI에 완전히 통합된 CAD 기반의 전산 유체 역학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 유동 해석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설계 최적화와 성능 해석이 중요한 다양한 산업 응용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단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단독으로 실행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설계자분들이시라면 솔리드웍스도 같이 애드인을 해서 사용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솔리드웍스의 버전 그리고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동일하게 버전을 맞춰서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다양한 유체 관련 물리 모델을 제공합니다. 솔리드웍스 인터페이스에서 사용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두 개의 특징적인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하나는 일렉트로닉 쿨링이고 하나는 H백 모듈입니다. 전자부품의 열 특성과 냉각 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제공하는 것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구매하신 후 일렉트로닉 쿨링도 따로 라이브러리로 포함해서 구매를 하신다면 사용해 보실 수 있고요. 난방 또는 환기, 공조 시스템 조건을 평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또는 이런 조건들을 적용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싶다면 H백 모듈로 구매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과 시뮬레이션은 서로 연계가 가능합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열 하중 및 유압 효과를 고려해서 구조 변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해석에 대한 예를 좀 보여드렸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인터널, 내부나 외부 해석도 가능하고요. 측류, 난류, 열전달, 회전체, 그리고 비정상 해석, 그리고 포러스 미디엄과 같은 필터류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는 공동현상, 즉 캐비테이션 해석도 가능하고요. 울트라소닉, 앞에 보이시는 이제 초음속 해석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H백 모듈과 일렉트로닉 쿨링은 앞에 보이시는 그림과 마찬가지로 해석에 대한 어떠한 가시화 파라미터를 여러분들께서 도출해낼 수 있고요. 또 맨 오른쪽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 조건이라던가 특정 어떠한 재질을 적용하시는데 이 두 가지 모듈을 추가로 구매하시면 적용해서 유동 해석을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2018에 새로 도입된 자유수면과 이제 소음 예측에 대한 내용인데요. 일단은 CAD만큼 이런 해석 프로그램도 점진적으로 솔버들이 개선이 되고 UI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몇 가지 기능들만 나열을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2에서는 대기 오염 이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트레이서 스터디 모드가 추가되었습니다. 요새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가 좀 많았죠. 미세먼지와 관련된 어떤 농도 확산이라던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체에 대한 응결, 그리고 또는 증발 해석이 가능한 모듈이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2에 처음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2013 버전에서는 이제 멀티 파라미터 해석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조건의 시나리오를 프로젝트를 클론으로 이제 복사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배치처럼 여러분들 도면을 배치로 인쇄하듯이 해석도 배치로 조건에 따라서 또는 치수의 변경에 따라서 어떠한 시나리오들을 작성하실 수 있고요. 그것들을 일괄적으로 실행해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5 버전에서는 기존의 회전체 해석에서는 유동장만 돌아가는 또는 이제 글로벌 전체 영역이 유동장이 돌아가는 그런 해석이 지원이 됐는데, 2015 버전에서는 이제 로컬 영역 슬라이딩 메쉬라고 해서 회전자와 고정자를 이용한 회전체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아직은 어떤 선형으로 움직이는 무빙 메쉬 타입의 해석은 지원이 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이 펌프 내에 임펠러가 들어가 있는 회전 모션은 실제로 임펠러가 회전되는 해석을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해석은 비정상 해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급하게 검토할 건이 있으시다면 로컬 영역의 기본적인 회전체 해석으로도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해석 타입에 따라서 고려하신 후에 해석 인풋을 작성하실 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2016, 2017, 그래서 2016 솔리드웍스 전체 인터페이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솔리드웍스에 연결된 플로우 시뮬레이션이나 시뮬레이션 관련된 UI들도 약간씩 변경이 됐는데요. 그리고 2017에는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메뉴부터 도움말, 튜토리얼, 그리고 어떤 밸리데이션 자료들까지 모두 전면 한글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라도 어떠한 예제를 보시고 해석 조건을 만들고 해석에 대한 아웃풋을 보시는데 예제 파일들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이제 3가지 키포인트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CAD도 그렇고요.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그렇고요. 쉽고 빠른 전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시는 이 도표에 보시면 제가 주황색으로 표현된 모델 변환이라던가 해석 영역, 그리고 메시 작성 등이 굉장히 전처리 과정이 단순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는 실질적으로 설계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고요. 모델을 변환하는 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체와 고체 영역도 자동으로 인식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는 와중에 유동 유형이 측류인지 난류인지 해석이 진행되면서 자동으로 보정돼서 값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 소요 시간 대비 약 30% 이상이 감소된다고 여기 나와 있죠. 다음엔 다양한 물리효과 및 해석 옵션의 지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중 시나리오 해석도 진행이 되고요. 열 유압을 고려한 구조 해석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앞에 보이시는 4가지의 영상들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그림은 전자 인클로저 내부에 팬이 돌아가고 있을 때 바깥쪽으로 어떻게 순환이 이루어지는지를 나타낸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비정상 상태로 이제 어떠한 램프가 켜지고 꺼지고에 따라서 시간 단위로 해석을 진행을 한 케이스입니다. 3번째는 실제로 회전체가 돌아가는 블레이드 내에서 유동장이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4번째는 이제 구조 해석으로 연계해서 실제로 외부 유동에 의한 구조물이 어떻게 변형이 일어나고 또 응력이 얼마나 발생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작 전 설계점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게 되겠고 실제 환경에 맞춘 효과를 적용하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키포인트는 보고서 작성을 위한 후처리 프로세스의 지원입니다. 사용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도 자동 보고서 생성 기능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능을 사실 저는 전면적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내세우고 싶지는 않고요. 제가 일단 가장 먼저 내세우고 싶은 거는 이드로잉스로의 변환입니다. 그래서 솔리드웍스가 없으신 고객분들도 해석 데이터를 뭐 예를 들어서 구조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유동 해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 결과의 단면 플롯이라던가 어떠한 결과들을 이드로잉스로 내보내시게 되면 솔리드웍스가 없으신 고객분들도 이드로잉스 뷰어만 다운받으셔서 해석 결과들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떠한 회의를 가거나 뭐 외부 출장을 가신다고 가정했을 때 솔리드웍스가 설치된 무거운 PC를 들고 가시는 게 아니고 태블릿이라던가 뭐 휴대폰이라던가 뭐 아주 얇은 요새 노트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들고 가실 텐데 그럴 때 이드로잉스 하나만 설치해 가시면 솔리드웍스 파일부터 해석 파일까지 모두 다 확인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아주 강력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물론 MS 오피스와의 호환도 가능하죠. 그래서 보고서도 내릴 수 있지만 해석 결과 중에 어떤 꼴 플롯을 엑셀 파일로 여러분들이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 자료를 바탕으로 뭐 PPT나 워드나 또는 뭐 아레아 한글의 보고서에 여러분들이 직접 넣어서 도표라던가 어떤 그래프들을 직접 수정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적이고 다양한 해석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키포인트는 쉽고 빠른 해석, 그리고 다양한 물리 효과, 그리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후처리, 프로세스의 지원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게 오늘 진짜 세미나에 대한 주제입니다. 사실 해석에 대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어떤 아시던 해석 조건과는 굉장히 뭐 복잡하거나 하지는 않은데요. 이 기능들은 2018에 새롭게 들어온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유수면과 소음 강도 예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모델은 이제 어떤 카약, 즉 요트 같은 모델이 물에서 일정한 속도로 전진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조물에 어떤 바람이 굉장히 거세게 불었을 때 주변부의 소음을 예측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을 통해서 오늘 세미나에 대해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해석 결과는 어떻게 보는 게 좀 더 좋은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일단 자유수면이라는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7로 해석을 하셨을 때는 관에 어떤 유체가 흐른다고 했을 때는 만관 상태의 해석만 진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파이프 내에 유량이 뭐 덜 들어와도 조금 많다고 하더라도 꽉 차 있는 상태의 해석만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이 넘치는 해석이라던가 혹시 제가 진행하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제 오셔서 들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아마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2018 버전에서는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떠한 물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자유수면 솔버가 2018 버전에 탑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단일 세트의 모멘텀 방정식을 사용을 하고 뭐 각 유체의 최적 분율을 추적하는 보프 기법으로 모델링이 되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용어들은 실제로 설계자분들께서 시간이 되실 때 보실 수 있도록 플로우 시뮬레이션에서 자세하게 도움말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실제로 해석을 돌렸을 때 액체인 구간에서는 뭐 0, 그리고 기체인 구간에서는 1, 이렇게 서로 숫자가 1과 0, 그리고 혼합된 값이 최대가 1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면이 생기는 어떠한 구간들은 약 0.5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서 약간의 제한사항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자유수면 해석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아직 2018 버전에서는 습도라던가 응축, 뭐 예를 들어서 사실 기체가 액화 또는 기화가 된다던가 그런 상전이는 아직까지는 지원이 되지는 않고요. 또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던 회전체 해석, 회전도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믹서기 내에 물을 가둬놓고 믹서기를 돌렸을 때 수면이 어떻게 생기는지 또는 이제 표면 장력을 고려한 이런 해석들은 아직까지는 2018 버전에선 지원되지 않고 있으니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 기술 참조 매뉴얼은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 도움말 내에 있고요. 이 도움말은 이제 궁금하시면 제가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 온라인 세미나 완료 후에 이메일로 바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수면의 초기 조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두 가지 타입이라고 간단하게 일단 먼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는 좀 아주 간단한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공기 상태에서 물을 쏘아 올릴 때 또는 물이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해석이 될 때도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물을 막고 있었던 어떤 예를 들어서 댐이 파괴됐을 때 어떻게 이제 유체의 흐름이 생성되는지. 그래서 실제로 초기 조건을 공기만 존재할 때, 그리고 공기와 물이 같이 어떤 영역을 나뉘어서 갖고 있을 때 두 가지 타입으로 자유수면의 초기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기만 존재하는 거는 정말 해석 조건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쉽습니다. 결국에는 자유수면의 해석의 품질을 이제 좌우하는 건, 촘촘한 메쉬가 가장 큰 조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영상을 틀어드릴 건데요. 이게 짧은 영상이기도 한데 잠깐 중간에 좀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제가 일시정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떠한 저희 이제 호수를 들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물을 쏘아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7에서는 해당 해석을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이 다르기 때문에 애초에 초기 조건에서 유체 목록을 선택할 때 해석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리적 특성도 가능하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과 같이 2018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기만 있는 영역에 물을 쏘아 올릴 때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경우일까요? 그래서 공기와 물이 있는데 지금 잠깐 보시면 너무 빨리 지나가셔서 이게 제가 잠깐 느리게 재생을 하기는 한 건데요. 처음에 물이 어떠한 보나 댐이나 어떠한 건물에 의해서 갇혀져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건물이 붕괴됐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럴 때는 물이 이렇게 쏟아져 내리겠죠. 기존에 어떤 영역에 있던 물들이. 자, 그래서 이럴 때는 초기 조건이라는 조건을 사용해서 솔리드웍스 저희 더미 파트 사용하듯이 솔리드 바디를 유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4월 달에 플로우 시뮬레이션 교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때 교육에 오시면 좀 더 자세하게 자유수면 예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교육에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자유수면에 대한 예제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카약 선체에 자유수면을 시뮬레이션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해석 내용 및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석 유형은 어떠한 저희가 뭐 건물이나 수영장에서 뭐 진행을 한다고 가정한 게 아니고 아주 넓은 뭐 바다나 뭐 아주 넓은 강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해석 유형은 외부 유동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실 물리적 특성은 자유표면, 그리고 시간 의존성, 그리고 중력, 이 세 가지를 이제 물리적 특성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따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유표면을 선택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시간 의존성이 체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체는 당연히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유수면 해석일 경우에는 두 가지의 유체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솔리드웍스 화면을 띄워서 제가 어떻게 모델을 구성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앞서 보이는 모델이 굉장히 좀 단순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 모델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그냥 일반적인 어셈블리가 아니고 얘는 파트로 일단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로 하셔도 되고요. 뭐 아주 대형의 어셈블리로 하셔도 되긴 하는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 솔리드웍스의 어떤 몇 가지 주요한 겉표면만 있는 바디로 실제로 뭐 안쪽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모델의 경우에는 바깥쪽 모델만 따와서 파트로 저장하신 다음에 해석을 진행하시는 게 좀 더 빠르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미 해석 조건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좀 작성을 해 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영역을 빼서 제가 계산 영역을 작성했습니다. 계산 영역은 실제로 유동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실은 예제이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러프하게 작성을 해놨고요.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해석을 진행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너무 가까이 메시를 작성하시는 것보다요. 솔리드와 가까이보다는 솔리드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구간,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너무 이쪽이 막 유속이 빠르다거나 온도 구배가 높을 때는 좀 더 바깥쪽으로 빼서 메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계산 영역도 그것도 좀 고려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계산 영역은 제가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계산 영역을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법사를 작성한 조건을 좀 보여드리면 나머지 뭐 프로젝트 이름이나 특정 설정들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해석 유형, 외부 해석으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간 의존, 그리고 중력은 Y방향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자유표면에는 지금 여기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설정하실 내용들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유체를 가게 되면 기체와 액체 쪽에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체 유형은 섞이지 않는 혼합물이라고 가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벽 조건은 사실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제로 얘는 공기 중에 배가 떠 있는 게 아니고 공기와 물이 있기 때문에 물과 공기의 영역을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농도라는 탭이 있죠. 이 농도라는 탭에서 의존성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마이너스 0.5 이 위치는 실제로 물의 끝단입니다. 그래서 물이 실제로 끝단은 이쪽을 표시하는 겁니다. 이쪽. 물이 있는 바닥을 표현을 해준 거고요. 공기층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좌표, 이렇게 도표로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 물은 이렇게 0.5에서 0까지 차 있는 상태고요. 공기는 0에서 0.5까지 플러스 윗방향으로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처음 해석이 진행이 되는데 그리고 속도는 외부 유동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실제로 배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형으로 솔리드 자체에다가 움직인다고 속도를 줄 수는 없고요. 유체가 일단 다음과 같이 30초까지 약 마이너스 2.5m/s 점점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120초까지 계속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사실 골플롯들은 뭐 주요한 구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목표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로컬 메쉬는 이제 주변부 파샬 메쉬 때문에 솔리드와 유체의 경계면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상세하게 로컬 메쉬를 이용해서 나눠놨습니다. 자, 일단 저는 미리 해석을 좀 돌려놨죠. 시간이 걸리니까. 로드를 하게 되면 제가 몇 가지 단면 플롯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우측면으로 해서 잠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릴 건데 보시면 해석이 완료된 모델을 보시면 기존의 해석과는 확실히 다르게 이쪽에 수면장이 작성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단면으로도 확인을 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정면에서도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당연히 지금 이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장은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줬지만 배가 이쪽으로 앞쪽으로 X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된다고 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연히 이 보트 뒤쪽에서 이렇게 수면의 경계가 발달된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윗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정의 편집으로 들어가서 제가 어떻게 설정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윗면을 선택하고요. 윤곽선, 컨투어를 선택한 다음에 그 윗면에 실제 이 속도를 표현을 해봤습니다. 속도를 표현을 하게 되면 자, 다음과 같이 실제로 벡터도 한번 제가 좀 표현을 해볼게요. 배가 앞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벡터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조금 크게 벡터를 표현해서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뒤쪽으로 유동장이 발생을 하고 있고 배가 앞쪽으로 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단면 플롯을 통해서도 자유수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 탐색 기능을 통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간 단위로 해석이 되고 시간 타임에 따라서 어떤 결과들이 저장이 됐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일이 용량이 좀 크다 보니까요. 잠시만 좀 기다려 주세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제 외부 유동 해석을 진행을 하실 때 보시면 메쉬를 균일하게 나누시지 않고 주요 구간만 조금 촘촘하게 나누시고 뒤쪽은 넓게 나누실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예제 파일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메쉬를 많이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조금 모델을 부르는데 시간이 걸려서요. 네, 과도 탐색기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지금과 같이 슬라이더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실제로 어떻게 해석이 진행되는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얘가 단면 플롯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론트 쪽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게 되면 제가 이쪽에 최적 분율 물이라고 선택을 해서 네, 뒤쪽으로 보시면 실제로 어떻게 지금 유동장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지 플레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대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3차원으로 어떠한 수면을 표현하고자 하실 때는 아이소 국면을 이용하시면 좀 더 빠르게 표현을 하실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여기서 봤을 때는 탑 플롯, 윗면에서 자른 거랑 동일해 보일 수 있지만 제가 앞쪽에서 좀 보여드리면 지금 실제로 수면이 어떻게 발달이 되고 있는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 하얗게 앞쪽을 보면 지금 실제로 물이 위쪽으로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영상을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물이 튀는 구간들을 좀 더 상세하게 보고 싶다면 메쉬를 좀 더 자잘하게 나눠서 해석을 진행해 보시면 됩니다. 단 메쉬가 많아질수록 해석 시간이 증가될 수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소음 강도 예측 해석인데요. 소음 강도 예측 해석은 사실 특별한 해석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소음은 사람들이 이제 데시벨로 표시를 해서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소음기로 측정을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값인데 정상 상태 접근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난류에 의해 생성되는 광대역 소음을 예측할 수 있고요. 그거를 단위 최적당 데시벨로 표현을 해줍니다. 결국에는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8에서는 소음 강도 예측이 가능한데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기존의 해석을 진행을 하시고 가시화 파라미터에서 바로 데시벨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제가 확인할 수 있는지 좀 확인을 해 볼게요. 모델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보신, 저희 교육에 오시면 많이 보시는 모델인데, 외부 유동에 의한 구조물 주변 소음 강도 예측,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어떠한 표지판, 큰 표지판이라던가 어떤 구조물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약 마이너스 40m/s로 X방향 쪽으로 바람이 분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그 모델을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 모델의 특정한 해석 조건은 뭐 따로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 설정에서 아까와 동일하게 그냥 X방향으로 마이너스 40m/s만 준 거예요. 자, 그 뒤에 잠깐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단면 플롯은 바로 앞으로 보시듯이 이렇게 표현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면 플롯의 속도를 많이 표현을 하시죠. 자, 근데 이제 단면 플롯에 여러분들이 데시벨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음향 파워 레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음향 파워 레벨을 선택을 하시고 바로 확인을 눌러주시면, 자, 저는 일단 보시면 0부터 60dB로 표현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좀 표현을 해놨어요. 실제로 이 구간이 60dB 정도 된다고 컨투어, 즉 윤곽선으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뭐 해석 방법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외부 유동 또는 뭐 어떤 내부 유동을 진행을 했을 때 가시화 파라미터로 바로 데시벨, 즉 소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단면뿐만 아니고 아이소 곡면을 이용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제가 특정 원하는 주파수 구간의 내역들을 40dB에서 60dB 구간, 그 구간으로 해서 이렇게 3차원 아이소 곡면으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구간에 가장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지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당연히 점 파라미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어떠한 특정 구간들의 점을 찍었을 때 그 점에 해당하는 데시벨 값도 여러분들이 바로 표현을 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XYZ 구간의 실제 데시벨 값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엑셀로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수면 해석과 소음 강도 예측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7에서 가능하지 않은 몇 가지 기능들을 사용해서 특정 산업 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오늘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가 조금 마련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 자유수면에서는 이제 활용 기대 분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체 저장 탱크 내부의 슬로싱 또는 수조 및 탱크 내의 충전 및 배출 시간 확인 또는 노즐 해석, 대신 이제 스프레이 분사 타입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웨어 및 수문의 궤도별 방류량 검토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음 강도 예측 해석을 통해서는 제품 및 장비 시설물 내 소음 발생이 예상이 되는 영역을 가시화하고 그걸 통해서 분석이 좀 더 용이해져서 실제로 설계를 여러분들이 좀 더 변경하기 쉽게 또는 해석도 결과를 쉽게 도출해낼 수 있도록 특정 기능들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플로우 시뮬레이션 2018을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소프트웨어가 연구 라이센스 가격입니다. 타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1년 임대 비용과 뭐 해석 전문가 고용 비용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를 보시더라도 실제로 훨씬 더 금액이 저렴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한 U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자를 위한 CFD 소프트웨어 교육으로 지원도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CAD 인터페이스 통합을 통해서 해석 예제 및 도움말도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교재를 통해서 바로 예제를 열어서 해석까지 진행하는데 빠른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저희들이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솔리드웍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뭐 CAD도 그렇고요. 시뮬레이션도 마찬가지고 이제 PDM 영역까지 해서 실제로 솔리드웍스가 2018년 기준으로 2D CAD를 제외한 시장에서 모두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저희도 이제 CAD 앤 그래픽스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 3D 엔지니어링 솔루션으로 설계와 제조의 통합, 그런 혁신들을 촉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스마트한 설계 그리고 제조, 해석 업무를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다음 세미나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4월에 진행되는 세미나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솔리드웍스의 다양한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에서 웹스 시스템 코리아를 검색해 보시고요. 금일 세미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가 지금 아마 이 세미나가 종료 후에 진행이 될 건데요. 상세 문의사항은 설문조사에 남겨주시면 세미나 완료 후에 제가 확인해서 메일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에 진행되는 온라인 세미나도 다시 한번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